평지에 놓여있는 배를 네, 평지에 놓여있는 도르사무와 네. 도르를 이용해서 네. 맞은편으로 옮긴다. 일단 이거는 물이 왜 없어졌는가? 배가 왜 땅 위에 있습니까? 물이 왜 없어졌는지부터 가야 돼요. 온난화 양극화입니다. 양극화. 살기 좋은 지역들이 지구에 요만큼 있잖아요. 이 범위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강대국들은 살기 좋은 곳을 침략하겠죠. 당연하죠. 그러다 결국 살기 좋은 곳이 없어지고 지구는 끝나는 거예요. 아, 인류는 그러네요. 끝. 네, 이게 지금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담아서 배끌기 미션을 시작해야 됩니다. 와, 참 굉장하네요. 미션마다 이런 사이언스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배를 왜 끌어? 모래를 왜 날르냐? 왜 매달리냐? 공을 왜 뺏느냐? 네, 반갑습니다. 미션 파서블 에이전트 H입니다. 또 특별한 게스트분이 와주셨습니다. 피지컬 100에 있었던 미션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했을까? 과학적으로 조금 접근했을 때 이렇게 했으면 좀 좋았다. 많은 분들이 좀 추측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많은 얘기들이 있어서 또 전문가분 한 분을 제가 특별히 아주 어렵게 귀하게 모셨습니다. 형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채널 처음 오셨는데 네. 일단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될과학의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교도 형님.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인연이 또 있었는데 전에.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지식의 밤이라고 네, 지식의 밤, 네. 게임 속의 과학 찾는 거였는데 또 인연이 있었는데 또 네. 이렇게 저도 이제 또 피지컬 굉장히 재밌게 봤고 마침 또 우리 H님 나오시니까 네. 응원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광탈. 근데 그런 부분들 좀 보면서 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아. 네,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 궤도님이 워낙 바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저희 채널에 어렵게 와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시청을 해주실 때 조금 더 기담아, 마음을 담아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피지컬 100에서 모든 미션들 다 한번 얘기를 해볼까. 오늘 영상을 찍는 것 자체가 미션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워낙 잘 됐는데 이런 방식으로 미션을 수행했더라면 잘 수행하지 않았을까. 그쵸. 게임 자체가 너무 흥미롭게 설계가 되어 있었고 네네네. 너무 감동을 많이 했고 그럼 여기서 이게 너무 잘 됐으니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네. 왜냐면 이거는 제작진분들도 고민하세요. 예를 들어 시즌2가 가게 된다면은 이제 어떤 부분을 더 개선해야지 정말 다시 또 세계 정상급 피지컬 예능을 만들 수 있을까? 맞아요. 이런 고민을 하는데 저희는 도움을 드리려고 이렇게 맞습니다, 좀 준비를 한 거고 전혀 뭐 어떤 다른 건 없어요. 진짜 절대요. 도움을 드리는 게 중요한 네. 거지. 아마 형님한테도 엄청 많이 물음이 가지 많이 않았나요? 뭐 이렇게 하면 어떤가 저렇게 정말 어떤가. 많이 왔어요. 네, 인스타 DM으로다가 이거 지금 이렇게 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저렇게 끌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오는데 일단 그런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것 자체가 이 프로그램에 대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맞습니다. 네,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를 본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 판단을 해가지고 과학적 사고를 하는 거거든요.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이 자체가. 네. 저도 사실 그 다음부터는 다 듣길 들었거든요. 이렇게 들으면서 좀 이런 부분들 이랬으면 어땠을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전 잘 모르니까 여쭤보고 싶은 거 많았거든요. 네네. 그럼 일단은 제목부터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지컬 100. 피지컬이 무엇인지 먼저 정의를 해야 되는데 H님 생각하시는 피지컬은 어떤 겁니까? 누구에게는 심리적인 부분들이 피지컬이라 할 수 있고 누구에게는 수행 능력이 또 피지컬일 수 있고 잘 갖춰진 종합적으로? 네, 밸런스가 잘 갖춰진 각각의 어떤 특성들을 이렇게 꽉 채우는 게 중요한 거고 이거 전체가 이제 피지컬이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신데 문장적으로 네. 몸이 보유한 능력.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이제 몸이 보유한 능력이지만 어떤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밖으로 드러나는 형태를 주로 설명할 때 피지컬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또 기초 신체 조건으로 많이 씁니다. 피지컬이 좋다. 이걸 딱 들었을 때 이제 키가 크고 어깨가 넓고 그러니까요. 네, 근육이 막 많고 네. 근데 여기에 스포츠가 포함이 되면은 얼마나 빠른지 얼마나 오래 버티는지 능력. 이런 능력들까지 다 포함이 돼서 이거를 다 버무린 제목이다 보니까 피지컬 100 이게 너무 잘 짓는 이름이에요. 엄청 직관적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게 직관적이면서도 그냥 듣자마자 뭘 할 건지가 딱 떠오르는데 네. 심지어 이게 나중에 넓은 의미로 해석도 돼. 아마 그래서 제가 예측하기에 무슨 100 이게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브레인 100, 막 댄싱 100 막 이런 거 근데 나올 거예요. 브레인 100 재밌을 것 같아요. 광탈하면 진짜 슬플 것 같은데 브레인 100. 근데 여기도 똑같았어요. 피지컬 자신 있는 사람들 나왔는데 광탈을 하니까 약간 좀 그냥 안 되더라고요. 근데 광탈할 때도 저는 자신의 몸을 부시잖아요, 이렇게. 네네네. 토르소를. 네. 그것도 멋있더라고. 그게 좀 차별화가 엄청 컸던 것 같아요. 떨어지는데 일단 내 몸 한번 보여주고 푸실 때도 또 근육이 또 나오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탈락하는데도 나름 멋있는 모습으로 탈락을 하는 느낌이라. 끝까지 우려먹는 모습. 끝까지 피지컬을 우려먹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연출들이 되게 좋았어요. 좌절하고 막 에이 난 안 될 거야 막 이런 느낌을 떨어진 게 아니라 내 마지막 멋진 몸도 한번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뭐 브레인백 같은 게 한다. 하버드대 졸업장 이런 거 쫙 찢으면서 내가 하버드라는 걸 보여주는 거 사람들. 그런 느낌으로. MIT 쫙 찍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많아 그게. 두꺼워 막 이런. 계속 또
계속 보여주면 계속 뜬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한번. 찢는 거의 의미보다도 이제 약간 이걸 그런 느낌 감 나쁘지 않았을까. 이제 서브 미션으로 그럼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네네. 사실 서브 미션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서브 미션 자체도 저는 되게 좋은 판단이었다. 설계가. 왜 그럴까요? 근력만으로 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스타트부터 그냥 완전 근육 파워 이걸 가면은 프로그램의 취지 자체가 또 헷갈릴 수 있거든요. 아 이거는 진짜 완전 근육 대결인가? 근데 그 첫 미션을 지구력에 대한 미션을 줬습니다. 근력이 많은 사람이 굉장히 불리한 미션을 받았죠. 네, 이걸 통해서 피지컬은 근력만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제작진이 서브 미션 때 일단 각인을 시켰어요. 첫 미션에서 일단 근육이 막 이런 분들이 우르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참 이거 이런 식으로 가나? 거기서 충격을 주는 거죠. 결국은 그 지구력을 보여주면서 수행 능력에 대한 뭐 근력, 지구력, 뭐 순발력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 다 보여주겠다라는 그렇죠. 암묵적인 네네네네. 근데 사실은 어려웠어요. 엄청 거기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매달리기를 해본 사람이 많이 없었을 거예요. 너무 매달리기는 옛날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학교 체력장 할 때 여성분들은 이거, 매달리기 하고 네. 남자분들은 이거 턱턱거리 하고 그러니까. 그때 말고는 매달리기에 대한 개념이 1도 없었거든요. 그쵸. 근데 그때 갔을 때 어떻게 매달리면 되는지를 계속 질문했었어요. 참가자들이 가슴에 올라가도 되나요? 배를 걸쳐도 되나요? 사람마다 가슴을 어디로 정리할 것인가? 약간 아래쪽까지 내려오신 분들 계시죠, 가슴이? 저쪽 아래. 약간 아래쪽. 그럼 이분들은 사실 가슴을 걸친다고 했을 때 사실상 안정적이에요. 배니까. 근데 어떤 분들 약간 위에 계신 분들은 가슴을 걸치면 목이다. 사실은 안 돼. 그러니까 이것도 정의를 명확하게 해서 이거를 어떻게 정의할지 근데 이게 그만큼 제작진이 기준 잡기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거를 정의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뭐 표면부터 전체 키에 몇 %까지를 걸쳐라. 근데 이거 어떻게 측정할 거야? 그럼 입장할 때 사람들이 거기다 테이프 붙여야 돼. 요거 밑으로 내려가면 탈락입니다. 제작진 입장에서는 이런 세세한 기준들을 프로그램 전에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럼 이제 시즌2에서 정리가 좀 되죠. 지상으로부터 자기 키의 몇 %까지는 허용한다. 그래서 그냥 그 옷을 주는 거야. 약간 우주복 같이 돼가지고 가슴까지 표시가 돼 있어. 그래서 거기가 이제 과하게 벗어났다. 이러면 탈락. 이런 식 어떻습니까? 괜찮죠. 너무 좋죠. 그리고 봉 하나만 이렇게 매달린 사람이 있고 맞아요. 또 누군 옆에 이렇게 매달린 사람이 있고 맞아. 전 생각하던 게 이렇게 매달려 있는 사람과 이렇게 두 개 있어서 이렇게 매달리면 또 다를 것 같다. 다르죠. 뭐가 유리하다가 그 순간 판단하는 것도 되게 능력이었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안 해봤으니까. 맞아요. 그냥 일단 매달려라. 팔 이 정도까지는 허용하되 그 이상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별의별 자질자체하더라고요. 이 정도 허용이 되니까 이제 조금 더 넘어간 사람이 생기고 선을 좀 더 넘고 네네네. 나중에 위에 가서 누워있고 카메라 옆에 같이 만지고 나중에 있고. 누워서 막 라면 먹고 있고 안 내려와 여기가 더 편하다고 그 정도만 아니면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참가자 100분에 배려해준 것 같아요. 유연성을. 왜냐면 이거 너무 강하게 하면은 올림픽 느낌이 나잖아. 그치만 차라리 방송으로 몇 번 경고입니다 하면 그 사람이 이 행동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그럼 다른 사람도 하지 않는다. 조심하지 않. 네. 조심하니까. 근데 또 했다. 그럼 퇴장 바로 퇴장하니까. 옐로 카드, 레드 카드 있어야 된다. 네, 그 정도면은 좀 공정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 형평성 측면에서는 좀 나쁘지 않겠다. 네, 왜냐하면 약간 두뇌 싸움을 하는데 네네. 이 사람은 암산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계산기를 쓰고 있고 약간 이런 것도 차이가 크잖아요. 근데 이거 사실. 크거든요. 예를 들어 뭐 필기를 하게 해준다. 네네네. 이거면은 필기를 동일하게 하게 해줘야 돼요. 근데 또 이것도 누구는 되게 얇은 펜을 써. 누구는 매직을 줘. 이러면은 매직으로는 계산이 안 돼요. 글씨가 하나도 안 보이거든. 근데 얇은 펜은 돼요. 이것도 다 이거가 이런 거를 다 규정을 해야 돼. 맞죠. 공정하다는 개념이 이제 계속 이제 나올 건데요. 네네네. 사실은 되게 어려운 개념이긴 하거든요. 네. 사람마다 뭐가 공평하다고 인식하느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게 많이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근데 이러한 고민을 해야지 또 시즌2가 더 나아가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이제 가볼까요? 서브 지금 근데 이렇게 가면은 꽤 길어질 텐데. 빠르게. 지금 아직 서브 미션 시작을 안 해가지고. 이제 미션만 얘기하겠죠. 앞에 좀 많이 깔았으니까.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오래 매달리느냐. 네. 이거를 봐야 됩니다. 그죠? 제일 중요한 게 뭐 같으세요? 오래 매달려야 되는데, 왜냐면 내가 아프잖아, 몸이. 아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장 덜 아프겠습니까? 한 팔로 걸었어. 네. 두 팔로 걸었어. 어느 게 덜 아파요? 똑같이 아픕니다. 똑같이 아프긴 하지. 한 손가락 걸었어. 네. 양팔을 걸었어. 어느 게 더 안 아파요? 양팔이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힘의 분산법을 봐야 돼요. 강한 힘이 여러 군데로 나눠지면은 이 한 곳이 받는 힘이 약해지거든요. 에어캡 포장하고 똑같아요, 원리가. 뾱뾱이를 우리가 손가락으로 누르면 뿅! 꺼지죠. 네. 네. 근데 에어캡을 어떤 물체를 쌓아. 그 다음에 이걸 전체적으로 터트리려고 하면 안 터져요. 뾱뾱이가
하나씩은 누르면은 얘가 힘을 그대로 받지만 여러 개로 둘러싸면은 아무리 눌러도 힘이 분산되다 보니까 뾱뾱이가 그 힘을 다 나눠받는 거예요. 네. 이 뾱뾱이가 안 터지는 원리를 써야 돼, 제 생각에. 그러면 네. 철봉 위에 누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일 좋죠. 힘을 받는 접촉면의 넓이를 크게 하는 게 제일 유리하다. 네. 오래 매달리기로 가려면 최대한 넓혀라. 근데 이제 문제는 부위마다 다 상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넓힌다고 해서 막 볼 대고 있고 이거 아무 의미 없거든요. 맞아. 네, 힘을 안 받으니까. 그리고 특히나 우리 팔에도 뼈가 있는 곳이 있고 근육이 있는 곳이 있고 네. 혈관이 지나가는 부분도 다 차이가 있습니다. 정해진 룰은 있는 상태에서 본인에게 가장 최적화된 자세를 찾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아내냐면은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돼요. 눌리니까 혈관이. 네. 그래서 여기서 자세를 조금씩 바꿔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자세를 바꾸면 근력이 들어가. 힘 빠져. 힘 빠지죠. 네. 그럼 지구력에서 또 떨어져요. 네. 이거를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요. 혈액순환을 어느 정도는 안배를 하면서도 자세는 조금씩 바꿔주되 이게 무리한 근력을 안 써서 최대한 지구력을 손상시키지 않게. 이게 핵심입니다. 네. 데스매치 할 때 한 팔로 싸운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거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실제 1위 하신 분이 팔에 마비가 와가지고 아예 그 다음 경기에서 한쪽 팔을 못 쓰셔서 탈락하셨다고. 제 동기긴 한데 그냥 이제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버텨가지고. 근데 정신이 몸을 이긴 거야. 대단하신 분이죠, 사실은. 그렇게 되기 전에 떨어져야 정상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버텼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신 분이고 진짜 강인한 정신이다. 그죠. 네, 왜냐면 몸이 신호를 줬을 겁니다, 아마. 이게 되게 지능 게임이었어요, 사실. 다음 경기에 대해서 이제 안배를 못 하게 되니까 맞아요. 그 부분을 판단해야 돼. 저는 했습니다. 네, 그쵸. 네. 10위권 이내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맞아요. 그럼 거기서는 컨디션이 무조건 망가져. 저는 애초에 눈가리가 뭐 1등만 베니시 준다길래 근데 1등이라고 하면 어쨌든 순위 매긴다는 거잖아요. 등순 있다. 등수 개념이 있으면 상위권에 있는 것만으로 문제 없다. 네. 근데 저도 1등 이러길래 피지컬 100이잖아요. 네. 100명을 이렇게 순서대로 솔팅할 거라는 생각은 저는 있었어요. 그걸 서브 미션으로 저는 받고 뭐 1등이 유리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유리할까? 왜냐면 100번 받은 사람 그럼 나가라는 거 아니야. 무조건 뭐 탈락하거나 이런 건 없을 것 같다. 네. 그럼 또 이제 체중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체중. 네. 가벼우면 유리하냐, 뭐 무거우면 불리하냐. 네. 이건 당연한 건데 걸리는 무게가 줄어들면 당연히 유리합니다. 근데 이제 무조건 이제 가벼우면 아주 유리하냐 이걸 보기에는 이제 밸런스를 또 따져봐야 돼. 밸런스. 예를 들어 체중이 적다. 그럼 체중이 적다는 건 그만큼 근력이 적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리기는 근력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이야 또. 네. 자세를 유지하고 지금의 이 자세를 고정할 수 있는 정도의 근력. 요게 지금 필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확하게 가벼울수록 유리한 경기긴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실제로 가벼운 분들이 상위권에 포진을 많이 했죠. 맞아요. 네, 그쵸. 그래도 위에 또 두꺼운 사람도 있었어요. 있었어요, 또. 네, 있었어요. 네, 있었죠. 경배형도 있었고, 네. 뭐 기관이 형이나. 그쵸. 그다음에 경진이도 오래 버텼고. 그런 분들 이제 밸런스 굉장히 좋은 거죠. 네. 네.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근력, 무게 이게 사실 양날의 검인 거예요. 완전 몰빵을 한 경우에는 사실상 불리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 피지컬 100 제작진이 생각하는 최고의 피지컬에 대한 이상향을 보여주기에 굉장히 좋았던 미션이다. 서브 미션이. 그럼 만약에 시즌2에 또 똑같이 매달리기가 나오면 그런 자세를 조금 잡아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본인마다 좀 버티기 유리한 자세들이 있을 테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시즌2도 서브 미션, 사전 미션 나올 거면은 네네. 균형 잡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외나무 다리, 외통나무 하나 균형 잡기 같은 걸 해가지고 이거는 사실은 진짜 밸런스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구력 밸런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근육이 많다고 유리하진 않아요. 작다고 유리하지도 않죠. 네. 그리고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실수라는 개념이 또 있어요. 긴장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쵸. 긴장하면 또 더 안 될 수도 있고. 저 갑자기 드는 질문이긴 한데 긴장되잖아요. 네. 긴장될 때 좀 그 심장이 엄청 빨리 뛰죠. 뛰어서 혈액이 엄청 빨리 움직일 때가 그쵸, 있고 그쵸. 평상시의 리듬을 가지고 할 때 모든 종목이 평상시가 유리할 것 같진 않거든요. 심장이 엄청 빨리 뛰어서 이럴 때가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조건 전자가 유리해요. 그런가요? 심장이 빨리 뛰는 이유가 긴장해서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 긴장 상태라는 것 자체가 내 몸이 풀 컨디션을 내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 이 위험을 내가 극복해야 된다. 생존이거든요. 그러면 심장은 산소와 영양분을 최대한 빠르게 보내가지고 네. 지금 내 몸을 최적의 컨디션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서 이제 근육도 엄청 딱 긴장되고 네네네. 털도 딱 곤두서고 감각이 예민해지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를 내야 됩니다. 와 이거 이제 알았네. 왜냐면 네. 저는 항상 실전 들어가면 심장 엄청 펌핑하거든요. 그쵸. 그러면 실제로 군대에서도 턱걸이를 50개를 했는데 실전 들어가면 55개, 60개 하고 그럴 수 있죠. 어느 경지 이상 올라가면은 이게
기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H님도 이미 그게 많이 올라가신 상태일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심장이 그렇게 안 뛰는 상황에서도 내가 그 이상의 힘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근데 거기서도 심장이 뛸 정도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고 있는 거죠. 뭐 만화나 애니메이션에 뭐 나오잖아요. 뭐 차분해갖고 막 이렇게 슉 해갖고 막 갑자기 눈 감고 싸우고 막 이러잖아. 네네. 바로 죽는 거예요. 차분할 때 이미 주먹 날라와. 물과 같이 고요하게 막 바로 그냥 풍덩 뭐 궁극의 경지 같은 걸 수 있는데 네네. 일단 차분하고 아주 맥박도 안정되고 그 누워 있는 거죠 사실. 누워야지 그럼 왜 싸워.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공포심을 느낄 때 심장이 빨라지는 것도 이게 위기라고 뇌가 감지를 했기 때문에 내 몸이 준비를 하는 거야. 내가 공포심이 안 느껴져 위기인데 그럼 죽는 거예요. 아 느껴야지. 지금 상황이 위급한데 도망을 가든 뭘 하든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맞아. 평온해? 바로 먹히는 거야. 호랑이가 나타났어. 물과 같이 고요한 마음으로 바로 먹히는 거야. 우리는 생존에 직결돼 있어요. 모든 게 해결하기 위한 우리 몸에 모든 작용이 일어나는 거라고. 왜냐면 저도 막 고소공포증 이런 거 없냐 물어보시는데 공포는 있죠. 무조건 있죠. 네. 사람이 없을 수는 없죠. 그게 뭔가 극복 못할 건 아니어서 저도 편하게 다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 하셨을 때는 훨씬 더 힘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한 번 해보고 나면 우리 몸은 어느 정도의 활성화를 하면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다가 되는 거야. 그럼 나중에는 평온한 상태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평온한 상태가 나의 모든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막 그런 무슨 미지의 무슨 그런 영역은 아니다. 예, 얼마나 그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와,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좀 빨리 들었더라면 긴장이 아니고 내 몸이 준비가 된 상태라고 그쵸, 제가 그쵸.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거를 네, 이용할 수 펌핑을. 있게 해야 되고 긴장은 이제 그게 과해져가지고 이제 패닉이 오는 거야. 뭐라는 거. 이제 막 너무 뛰어갖고 패닉이 오는 거죠. 이거는 사실 불리하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더 심장이 빨라지는 거, 공포를 느끼고 대비하는 게 매우 유리하다.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미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밀히 첫 번째 미션입니다. 네, 첫 번째 미션. 네. 좀 시간이 걸리네요. 꽤? 설명해 주세요. 미션 설명을. 미션 A와 B가 있었는데 A가 이제 막 도망 다니기 좋은. 장애물이었고 네. B가 참호였는데 네네. 사실 저희는 스크린으로 봤기 때문에 A가 엄청 큰 줄 알았어요. 아 넓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날쌘 친구들이 큰 사람들을 골랐던 이유가 어. 무조건 다니면 안 잡힌다. 그쵸, 였거든요. 그쵸. 근데 막상 패를 딱 까니까 좁아요. 그래서 덩치 크신 분들은 기분 A 좋아, 경기장 기분 보고 좋아. 됐다, 이거 됐다. 된다, 이거 된다, 됐다. 저 정도는 된다. 3분이 끝나는 시점에 음. 공을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 공을 가진 사람. 네. 그래서 그게 좀 애매했어요. 저는 생각했거든요. 싸우다가 공이 여기 뒤에 있어요. 다 제 앞에 놓고 이렇게 발로 딱 대고 있으면 이기나. 마지막에 그냥 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쨌든 된 것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더 재밌게 하려면은 네. 마지막에 터치한 사람의 승리. 막 싸움이 일어나는데 처음에 어쨌거나 누가 잡아 던졌어. 싸움이 일어났어. 어쨌거나 요거를 뿌리치고 저걸 가서 한번 마지막에 터치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잡고 있거가 돼버리니까 잡으면은 일단 승리예요, 터치도. 네네네. 근데 그 외에 다른 전략이 안 나와. 예를 들어서 공을 그냥 차고 다녀 진짜. 뭐 공을 못 잡게. 미친 듯이 차고 다녀. 제공권을 잡아. 메시 같은 분 하나 있어. 못 빼서 공을. 그러면 이기는 거야. 못 밀어요. 못 밀어. 밀어도 다 피해. 메시. 그러면 공만 터치 안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막 헤딩하고 막 하면서 계속 차고 다니는 거야. 이러면은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여기 과학 장비가 좀 들어가야 된다. 눈으로 판정하지 말고 칩을 넣어가지고 네, 이 얘기 좀 해볼게요. 그래서 네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 공 뺏기가 가장 재밌었던 미션이었고 생각거리가 굉장히 많았고 원래 가장 재밌는 구경이 뭐 싸움 구경, 짱. 1대1 맞짱 하면서도 재밌었어요. 실제 H님이 참여한 거는 참호 쪽이었죠. 참호 격투. 거기에 컨디션을 한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참호 옆으로는 모래사장이 있었고요. 네네. 참호에는 한 무릎과 발목 중간 사이 정도 되는 그 정도 약간- 물웅덩이가 있었는데 나머지는 다 사방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근데 물이다 보니까 첫 경기를 시작하고 두 번째 경기를 이제 빠르게 진행해야 될 때 공이 가운데 있지 않은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도 도발하는 게 아니고 저 공 저쪽에 있는 가운데 놔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말을 하는. 상대를 도발하는 건 아니었고. 네, 아니었죠. 그랬는데 갑자기 경기가 시작된 시작된다. 거야. 삐 한 거였어요. 그럼 하자 그냥. 그래서 경기 일부다. 공의 재질은 어떻습니까? 잘 잡혔는데 물에 들어갔다가 밖에 모래가 묻으니까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지고 네. 뭐 무게라든지 이런 거는 좀 무게는 한 손으로 편하게 잡을 수 있는 무난한 무게. 네네. 일단은 이 공 재질부터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축구랑도 좀 비교를 해야 돼요. 공인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인구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불규칙성을 좀 줄여야 돼요. 왜냐면은 운으로 승리하는 건 이상하잖아. 맞아요. 그렇죠. 운빨로 공이 들어간다던가 축구로 치면. 그래서 최대한 완벽한 구형을 추구해야 된다. 동그랗게. 네. 흰색, 검은색 돼 있는 축구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가장 익숙한 축구공인데 이 구성이 이제 오일러의 다면체 정리를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네. 오일러라는 수학자가 있어요. 네네. 12개 오각형, 그 다음에 20개 정육각형의 가죽을 접합을 하면은 가장 완벽한 구형 형태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이제 오일러의 다면체 정리. 네.
그거에 따라서 축구공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번 이 공백기 스포츠랑 어울리느냐, 요거는 또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은 축구는 불규칙성을 줄이기 위한 형태로 가는 건데 네. 이거를 또 이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럭비 같은 경우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그 긴박감이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2010년에 그 자블란이라고 남아공 월드컵. 네네네네.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공백기 미션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표면이 많이 미끄러웠고 비대칭적 기류가 만들어져서 공이 거의 도깨비 슛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경로로 날아오고. 도깨비 슛.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무조건 완벽한 구냐,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동일한 조건에서 참가자가 경쟁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공이 이렇게 세게 잡으면 우겨지는 바람 빠진 농구공 같은. 그러면은 사실은 이 공에 대한 거는 누구나 좀 비슷한 컨디션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초기 조건은 정확해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그 공의 가운데 위치. 있는 거. 네, 그래서 물 위에 떠 있다 보니까 이제 흘러가는 경우가 있고. 네네네.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NFC 칩을 넣어야 돼요. 공 중앙에. 공의 정중앙에 NFC 칩을 띄울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근거리 무선 통신 칩이다 보니까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어. 우리가 시작점을 정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무리에 적당한 위치에 고정할 수 있는 뭔가 장치가 있으면 좋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얘를 고정해 놓는 뭐 대 같은 게 있어야 되고 자석이 있으니까 네. 싸우다가 다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형지물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장 제가 볼 때 안전하고 네. 가장 모두에게 공평한 거는 위에서 떨어뜨려야 돼요. 네. NFC 칩으로 정중앙에다가 딱 위치되는 그 위치를 딱 체크를 하고 그럼 실내니까 바람이 안 불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휘슬이 울린과 동시에 뛰어나오면서 공은 정중앙으로 떨어지는 거지. 네. 그러니까 점프볼처럼. 네. 이렇게 하면 누구도 이제 불만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끝나면 공을 다시 붙여. 그럼 얘가 장비가 위로 쭉 다시 갖고 올라가. 그 다음에 자석을 딱 넣으면 이제 쭉 떨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네. 요거를 하나 세팅을 해놓으면은 그러네요. 누구도 불만이 없이. 네. 그 다음에 또 위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공중전으로 이렇게 잡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림 다 해줄 수 있네요. 여러 가지. 근데 불균형하다 보니까 랜덤으로 공을 먼저 확보한다? 제일 먼저 공을 확보하는 사람이 너무 유리한 거야. 물론 이걸 뒤집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먼저 확보해서 내가 이걸 지키겠다라는 포지션으로 갈 거면은 사실상 약간 운이 작용하는 부분을 최소화시켜보자. 좋네요. 실내고 바람이 없다는 게 제일 커요. 근데 방금 너무 명쾌하네요. 그쵸. 제 머리에서는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제 머리에서 막 막대기 끝에서 막 이렇게 가거든요. 점프볼이 제일 정확해요. 그게 딱 가운데. 저 또 약간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실압근, 뭐 실전 압축 근육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근육이 크지 않고 보기에 보통으로 보이는데 엄청 몸 근육 큰 사람들은 또 힘을 압도할 때가 있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런 건 보통 어떤 경우일까요? 어쨌든 근섬유 다발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뭐 낼 수 있는 힘의 크기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실제 힘을 측정해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눈으로 봐서는 알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좀 과대광고인 분도 계실 거고. 과자도 그렇잖아요. 예감 같은 거 알차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빼곡하게 들어가 있죠. 깔끔하게 요만한 거 먹어도 배 불러. 근데 어떤 거는 진짜 이만한데 가스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죠. 딱 열면은 안에 요만큼 있어. 움직이는데 들어가는 힘이랑 실제 내는 힘이랑 뭐 들어가는 에너지랑 이런 걸 봤을 때 얼마나 효율적인가. 그러면 만약에 골 밀도가 높고 뼈 자체가 강하고 이러면 쓸 수 있는 힘이 좀 더 셀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어려운 질문이긴 해요. 이게 의학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뼈는 힘을 내는 기관은 아니에요. 네, 뼈는 그냥 덩어리입니다. 딱 단단한 칼슘 덩어리잖아요. 저는 주위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관절이 너무 세다. 그냥 힘줄 이런 데가 힘이 너무 세다고. 근육이 세신 거예요. 근육이 굉장히 세신 거고 근육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을 한다. 그냥 뼈나 관절, 연골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뼈만 일을 하면 스켈레톤도 힘이 세겠죠. 던전 가면 스켈레톤이 레벨 1에 나오지 않습니까? 애들이 근육이 없어가지고. 그러네요. 힘은 근육에서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통뼈라는 표현이 단순히 뼈만 이야기하는 건 아닐 것이다. 근육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힘을 내는가를 의미하는 단어 같고 뼈는 뭐 깜짝 놀랄 거예요. 자기가 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힘은 얘가 잘했는데 왜 날 부르지? 이런 느낌이죠. 근육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힘을 내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근육을 쓰는 방식으로 운동을 해온 사람이 유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게 또 유전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집이 다 세요. 양가가 다 세요. 사실 그런 것도 다 유전이에요. 거의 다 유전이에요. 유전이 제일 큽니다. 네, 유전. 모든 건 정해져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미션으로 한번 네, 두 번째 미션 가볼까요? 넘어갑니다. 모래를 퍼서 외나무 다리를 날라서 원형통에 모래를 채우는. 근데 그 미션 안에 사실 많은 룰이 숨어 있었어요. 퍼준 거를 받을 수는 있으나 전달을 서서 던지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룰이었죠. 근데 이거 보면서도 전략이 어떤 게 좀 좋았는가. 모래를 담는 그 사낭에 어떤 팀은 반 정도씩만 담아서 계속 빨리 나요. 꽉 채워서 좀 느리게 간다. 느리게 갔다. 그걸 왔다 갔다 하면 몸의 부담은 어떤 게 좀 덜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래를 많이 채워서 많이 부으면 그 힘 때문에 많이 내려갈 거라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조금
뭐 영향이 있는지. 아, 지금 좋은 포인트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진짜 전략 게임이다. 다리를 설치를 하고 설치가 완료돼야지만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 거고 네. 만약에 이게 그냥 모래만 나른다. 네. 이건 체력전입니다. 다리를 설치하고 네. 그다음에 다리를 보수하고 모래를 담아서 전달하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전략이나 인원 분배가 필요한 일이에요. 네. 과학적인 인원 분배가 가장 중요한 미션이다. 전체 인원 분배. 미션에서. 네. 네. 손재주가 좋은 사람, 다리 설치. 다리 설치. 지구력이나 근력이 적은 사람, 모래 담기. 이 두 담당을 일단 바로 정해야 됩니다. 이제 그다음 포인트는 뭐냐면은 다리를 가장 빠르게 설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리 부품을 옮겨주는 게 필요하죠. 사실은 이 요소들을 다 세팅해 놓고 최적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미션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모래를 어느 정도 넣어야지 유리할까? 이게 보편적인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원들의 피지컬에 맞춰서 전략을 짜야 돼요. 네. 시점에 대한 전략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작할 때는 두 팀이 일단 갈려야 됩니다. 한 팀은 모래를 담아, 한 팀은 다리를 부품을 옮겨. 네. 다리 부품을 무조건 먼저 다 옮겨 놓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있어요. 다리 부품이 위쪽으로 올라와야 되는 순간은 이 위에 있는 다리 부품이 설치가 완료된 시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리 부품이 막히지 않고 계속 설치할 수 있게 도달하는 게 중요한 거고 네. 딜레이 없이 계속 다리를 설치하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모두가 다리 부품을 옮겨 시작할 때 어차피 다리 설치는 똑같이 될 거거든요. 이 다리 설치에 들어간 시간이 있으니까 네네. 네, 요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몇 번의 이동 만에 다리 부품이 전부 전달될지를 파악을 하고 나서 네. 다리가 마지막 설치가 되는 시점 이때 전원이 모래주머니를 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 네. 끝나자마자 바로. 끝나자마자 이제 들어가야 돼 바로. 네네. 요 세 가지 시점으로 모래를 투입하고 귀환하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담는 인원이 담는 속도가 이제 중요해요. 예를 들어 모래가 너무 조금 담겼는데 이미 와. 그러면 모래 담는 사람 한 명 더 투입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직 이 사람이 안 왔는데 모래 주머니가 막 나뒹굴고 있어. 그럼 담는 사람이 옮겨야 돼요. 어제 상황 판단을 빠르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갖고 네. 중요한 거는 적정량의 모래, 그러니까 이 정도면 너무 가볍지 않나? 이러지 않을 정도의 모래가 담긴 게 생산될 때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도달을 해야 되고요. 네.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올 때쯤에 그만한 분량의 모래가 계속 있어줘야 돼. 이 그러니까요. 사이클이 쉬지 않고. 텀없이 돌아야 네. 돼요. 그러니까 이 밸런스를 맞추는 작업을 누군가 해야 돼요. 이 각각의 시점들에 대해서 딜레이가 거의 없는 경우 이걸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 가장 최적화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이거는 최적화 문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각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고 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왜 모래 안 담아? 모래 안 담는 게 아니라 모래 담는 인원이 적은 거야 그러면. 전략을 빠르게 보고 상황 판단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그쵸.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우려가 있어요. 모래를 넣는 과정에서 네. 불순물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거는 들어갔다는 건 아니고 네네. 그럴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시즌2라면. 왜냐면 네. 결과값을 높이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게 무게가 되는 건 아니었고 그렇죠. 확실히 모르잖아요. 그쵸. 실수 왜냐면 들어갈 수도 있고. 사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하려면 모래가 아니라 네. 물을 나르는 게 정확해요. 네. 와, 물 나르면 막 물을 나르면은 와, 물을 재밌다. 흘리겠죠. 네. 그 다음에 물 때문에 미끄러지겠죠. 네. 이런 요소까지 다 더해져서 물을 담는 거예요. 근데 액체는 정확하게 부피로 측정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물. 투명하기 때문에 불순물도 딱 보여. 물로 하는 게 시즌2에 나올 수 있다. 훨씬 변수가 많아서 재밌겠네요. 그쵸. 만약 긴 바지랑 이런 걸 한다. 그러면 무거워져. 몸이 무거워져. 네, 그럼 더 전략. 힘든 부여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결과는 명확하다. 그쵸.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모래를 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재밌어질 수 있다. 벽 쪽에 습기가 찼어. 오. 그럼 이렇게 경사돼서 이제 모래가 들어가. 네. 그럼 여기서 봤을 때는 이게 높을 수 있잖아요. 물론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모래도 동일한 입자 크기는 아닐 수 있어요. 이런 부피를 측정하는 방식에서 동일한 입자 크기의 모래만을 투입하면 문제가 없는데 포대가 들어가거나 불순물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왜냐면 네네네네. 문제가 있다고 가정을 해야 재밌으니까. 네.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이 보고 있어야 돼요. 카메라를 보던가. 네네. 근데 이거 어렵잖아요. 결과 방식이 어때야 누군가가 그쵸. 조금 결과의 승복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래쪽에 저울을 설치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부피와 무게를 동시에 측정해요. 부피가 높고 무게가 더 높아. 그러면은 모두 승리하면 완벽한 승리 끝. 그건 이견이 없다. 네, 그쵸. 근데 네. 예를 들어 애매한데 부피가 조금 더 높은 느낌이야. 네네네. 근데 무게를 재봤더니 무게가 작다. 이러면은 포대나 이런 가벼운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격패로 봐야죠. 예를 들어 반대인 경우, 이거는 무게는 많고 부피는 작아. 네. 이거는 무거운 불순물이 포함되는 경우, 더 무거운 게 더 고생한 거예요. 이거는 봐줘.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꾹꾹 눌러 담은 거예요. 이거는 봐줘. 기본 승리의 기준은 부피다. 그 다음에 무게를 보조 지표로 해가지고 무게가 작다면 실격패. 이렇게 정리하면 깔끔하다.
그런데 그럼 굳이 이런 것도 안 하려면 물. 또 시원하게 한 번씩 껴줄 수도 있고 더우면 괜찮습니까? 아 그렇죠. 에어컨 쓰기 좋고. 끝나면 세레모니 할 수 있고. 세레모니 할 수 있고. 이게 그쵸, 바로 그쵸. 막, 막, 그쵸. 막 들어가지고. 그다음 이제 폐사부활자. 네, 요게 이제 자신의 몸무게의 40%를 견디는. 그 줄을 좀 많이 당겨봤는데 굵으면 굵을수록 전달되는 힘이 강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굵으면 안 되는데 악력을 줄 수 있는 정도. 근데 너무 얇으면 힘을 전달하기 어렵더라고요. 외주를 탈 때도. 아마 손의 사이즈랑 형태가 안 맞는 거죠. 네네네. 안 맞는 글러브를 끼고 운동하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밧줄의 두께도 어떻게 보면은 개인마다 공평하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요. 이제 참가자들 얘기 들었을 때도 조금 얇아가지고 힘을 못 줬다는 그러니까 내 손에 안 있더라고요. 맞는 거. 요거는 제가 볼 때 분명히 개선이 가능하고 밧줄을 골라. 본인이 잡아봐. 그래서 약간 우리 볼링장에서 볼링공 고르듯이 제 파운드 가보고, 맞게, 제 파운드 맞게. 오케이. 네, 저 3A 밧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근데 그렇게 되면 본인이 골랐기 때문에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어요. 굿즈같이 판매도 하고 밧줄 이렇게 밧줄 이렇게 모아가지고 괜찮습니까? 좋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과체중 저체중 누가 더 유리하냐 이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근력으로 또 버티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무게가 무거울수록 빠르게 지친단 말이죠. 버티는 무게에 대한 지구력은 모두가 동일하다 가정했을 때 당연히 가벼운 사람이 유리합니다. 네. 지구력이 똑같으면 가벼울수록 체력 소모가 덜하니까. 맞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왜 저걸 못 버티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운동 방법에 따른 그 힘을 내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역도나 그쵸, 이래서 그쵸. 순간 힘을 내는 운동을 주로 한 사람들은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결국은 가벼운 사람이 유리하냐 무거운 사람이 유리하냐가 근력에다 이제 근지구력까지를 네, 봐야 근지구력. 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를 역도 세계 신기록을 보면은 그러니까 근력만 보자는 거예요. 네네. 체급이 69kg인 경우가 종합 359kg의 기록이 있고요. 체급이 94kg이라는 분이 종합 417kg이에요. 그러니까 몸무게는 25kg 차이가 나는데 드는 무게는 58kg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엄청난 차이긴 하지만 네. 반대로 말하면은 생각보다 가벼운 분들도 들어올리는 무게가 상당하다. 네. 역도 몇배 기록 차이가 봤을 때. 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네. 생각보다 근력이 드라마틱한 차이가 안 난다. 지구력이 동일하면 결국은 가벼운 걸 들고 있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가벼운 분들이 패자부활전을 많이 통과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어요. 과연 몇 퍼센트를 해야 공평한가? 요거 괜찮다고 보세요. 40%를 버티는 거. 더 무겁게 매달아 놓고 제 몸에 달아요. 몸에 달아서 제 몸이 오히려 끌려가면 탈락하는 거. 이거 지금 이게 사실 이번 미션의 포인트예요. 네,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무게가 공평한 조건이 되기가 어렵다는 말씀 지금 드리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공평해. 왜냐면은 너의 몸무게 40%니까 네가 무거우니까 네가 무거운 걸 들어야 되는 거고 너는 가벼운 걸 드는 거야라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드는데 사실 내 몸무게가 영향을 거의 안 줘요. 피지컬 100의 공평함은 이거예요. 동일한 조건을 주고 각자가 쌓아놓은 것을 이겨나가는 게 지금 피지컬 100의 목표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밸런스를 맞춰주겠다라는 건데 근데 여기에다 저는 추가하고 싶은 게 실제로 무거운 사람한테 메리트를 줬어야 돼요. 공평함은 무게로 구분을 해놓고 사실상 버티는 건 근력과 지구력이 들어가요. 각도가 자신의 무게를 이용할 수 없는 각도입니다. 각도를 자신의 무게를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도록 살짝 누울 수 있게 해줬으면 어땠을까? 근데 이것도 어려운 게 그럼 어디까지 눕게 해줘야 되느냐? 뭐 무거운 분들은 누워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물리학자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모든 힘을 풀었을 때 그때도 딸려 들어갈 정도. 네네네네. 그러면 나머지 힘은 내가 버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각도를 해야 돼. 일단은 그러면 첫 번째로는 줄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그렇죠. 그다음 몸무게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줬다. 몸무게를 이용해서 각을 잘 잡았다. 각도를 좀 잡게. 시무뜨님 같은 경우 잘 버틴 게 위치를 잘 잡았고 네네, 자세도 좋았고 네. 가벼우니까 버티기에 유리했죠. 제일 효율적인 거. 최대한 허용하는 범위에서 줄을 최대한 세로로 세우는 게 유리합니다. 세로로 세우는 거. 그래야지 내 몸무게를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그러네요. 접근 가능한 거리가 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포지셔닝이라 몸무게를 이용하기 어려웠고 위치, 각도 이런 것들 세팅을 조금 바꿔주고 그 다음에 줄을 정확하게 잡아서 손바닥 전체 힘에 골고루 미칠 수 있게 이렇게 형식이 돼서 잡고 있는 거거든요. 쏘기가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몸무게 40%가 아니라 네, 더 올려서 몸무게 한 200% 무거워가지고 내 몸을 완전 다 쓸 수 있게 몸을 다 쓰고도 힘도 힘을 다 써야 쓰고, 돼. 네, 힘 쓰게끔. 근데 일단 들어 올려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힘을 써도 캡틴 아메리카처럼 바닥이랑 붙잡고 막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사실 세팅하기 어려운 경기긴 해요. 사실은. 그럼 세 번째 미션 가보겠습니다. 배 끌기. 평지에 놓여있는 배를 네, 평지에 놓여있는 모래사무와 네. 도르래를 이용해서 네. 맞은편으로 옮긴다. 일단 이거는 물이 왜 없어졌는가? 배가 왜 땅에 있습니까? 물이 왜 없어졌는지부터 가야 돼요. 저는 여기에 기후위기에 대한 메시지를 담아야 된다. 네. 왜냐면은 지금 이 상태로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구도 금성처럼 돼요. 표면 온도가 이제 450도가 넘는. 표면 온도 450도 넣으면 물이 있을 수 없죠. 완전 사막이 돼버리는 거야, 모든 곳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온난화와 온실 효과 설명을 좀 하고 왜 이런 지경이 되었는가. 사실 온실 효과, 온난화의 차이를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온실 효과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효과니까. 네, 온실 효과는 우리한테 필요해요. 이산화탄소 같은 이 온실 가스로 덮는 이불입니다. 이불을 덮어서 지구가 지금 따뜻해요. 이거를 만약에 안 덮잖아요? 너무 추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화성처럼 에너지가 잘 보온이 안 돼. 근데 너무 많이 덮었다? 그럼 금성처럼 이제 에너지가 밖으로 못 나가요. 끓는 거야. 불지옥 되는 거야. 불지옥. 적절한 양의 이불을 덮어주면은 딱 좋은 지구처럼 살기 좋은 곳이 되는데 이 이불이 늘어난다? 그게 온난화죠. 온난화. 사실상 이게 뜨거워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더워지는 게 아니라 온난화 양극화입니다. 양극화. 추는 더 추워지고. 온난화가 벌어진다고 지구가 불지옥이 되는 게 아니라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 빙하가 녹아요. 빙하는 그냥 얼음이에요. 물. 근데 바닷물은 염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 염분의 농도 때문에 해류가 순환을 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 얼음물이 떨어져. 여기 이제 끓는 물이 떨어져. 목욕할 수 있습니까? 이대로는 못해요. 네. 이거 섞어줘야 돼. 네. 섞어주면 이만큼 온수가 되겠죠. 그럼 우린 여기서 샤워를 하는 거야. 여기서 끓는 물 나오던 여기서 얼음물 나오던 목욕할 수 있는 범위가 만들어져요. 섞으면. 근데 빙하가 녹아서 이 염분 농도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빙하가 녹으면 이 염분이 약간 연해져요. 그러면 누르는 힘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걸 못 돌리는 거야. 네. 물론 목욕할 수 있겠죠. 근데 요만큼에서밖에 못해요. 그래서 이걸 섞어주지 않다 보니까 극지방은 이제 빙하기가 오고요. 적도지방은 완전 사막화에다 폭염.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살기 좋은 지역들이 지구에 요만큼 있잖아요. 네. 이 범위가 점점 줄어들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면 강대국들은 살기 좋은 곳을 침략하겠죠. 당연하죠. 그러다 결국 살기 좋은 곳이 없어지고 지구는 끝나는 거야. 인류는 그러네요. 끝. 네. 이게 지금 우리의 미래입니다. 와. 그래서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메시지를 담아서 백걸기 미션을 시작해야 됩니다. 와, 참 굉장하네요. 굉장하죠. 빠져들었습니다. 스케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스케일이? 바로 빠져들었습니다. 왜 너희들이 이걸 끄느냐?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러니까 미션마다 이런 사이언스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아니, 공을 왜 뺐느냐? 그 좋은 지역을 그 지역에 살기 위해서. 네. 샤워할 수 있는 공간에 살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걸 다 해줘야 돼요. 배를 왜 끌어? 모래를 왜 날르냐? 왜 매달리냐? 여기다가 다 요소를 넣어주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Y가 좀 더 타당하네요. 그쵸. 물이 사라진 곳에서 결국 이걸 이동시켜야 돼, 사람의 힘으로. 이런 미션마다 과학적 메시지를 담아줘야 된다. 이 말씀 드리면서 여기에서도 전략 전술이 명확하게 있었을 것 같아요. 완전 있어야 돼요. 네. 아까 말씀드린 최적화는 당연한 거고요. 과학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통나무 배치를 해야 됩니다, 일단. 통나무를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된다. 스타트할 때 처음에 배가 아예 안 움직이는 걸 목격해요, 모두가. 살짝 들어서 옮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왜냐면은 복잡한 요소가 되게 많은 게임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마찰력 측면에서만 볼게요. 다 고려를 하면 너무 복잡해져. 마찰력만 보면은 최대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최대 정지 마찰력은 경사각이 있어요. 여기 물체를 딱 둬요. 경사각을 높이잖아요. 어느 특정 각도가 넘어가면 물체가 떨어집니다. 네. 그냥 물체를 버티고 있던 정지 마찰력이 더 이상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물체가 미끄러지는 거야. 네네네. 이 순간이 이제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해요. 떨어지기 직전. 네네네. 네. 근데 일단 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물체는 점점 빠르게 빗면을 타고 내려와요. 네. 왜냐면은 여기서 작용하는 마찰력이 운동 마찰력인데 운동 마찰력이 중력보다 작기 때문에. 네, 이 말은 뭐냐면은 움직이는 순간에는 정지 마찰력이 아니라 운동 마찰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수월하게 이동시킬 수 있다. 첫 스타트가 가장 많은 힘이 네, 들겠네요. 어렵다. 네. 그리고 설명을 쉽게 하려고 지금 최대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뭐 여러 요소들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얘가 지금 이 지형에 최적화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첫 움직임을 하는 건 더 어려워진 거죠. 오래 앉아있으면 쇼파도 꺼지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 네. 그리고 물론 마찰력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논의되는 영역이에요. H님이 서 있는 거랑 네. H님이 누워 있는 거랑 마찰력이 같을까요? 달라요. 다를 것 같죠? 네. 근데 이게 같아. 같아요.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걸 알아냈어요. 오. 그러면 진짜 같을까요? 다빈치님이니까. 근데 막상 실험을 해보면은 이러한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바닥 표면에 점성이 있어. 그럼 닿는 표면이 당연히 관련이 있죠. 네. 점성이 있는 표면에 요만큼 닿는 거랑 이만큼 닿는 거랑 다르겠지. 너무 틀린 거, 네. 그 다음에 표면의 거칠기나 재질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딱 경우만 비교를 하면 닿는 면과 무관하다라는 결론이지만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질량이 같다고 마찰력이 동일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경우가 또 많아요. 너무 다양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번 미션에서는 사실 과학적인 해석이 명확하게 들어가도 실제로 해보면 많이 다를 것이다. 지금 제 설명조차도 실제 이 마찰력만 봤을 때는 말이 되지만 다른 게 요소가 들어오면 또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늘어날 수가 있어요. 이게 솔루션은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미션에 재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반에 배를 움직이기가 어렵잖아요. 여기서 지렛대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어차피 통나무가 있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살짝이라도 얘를 움직여 보는 거야, 일단. 네.
그럼 처음 딱 스타트를 했다. 그럼 어떤 게 좀 중요했을까요? 이제부터 이제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으면 통나무 깔아야 돼요. 여기서도 이제 방식이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모든 팀이 거의 비슷하게 했어요. 통나무를 가로로 깔고 밀었죠. 네. 개인적으로 통나무를 세로로 깔고 미는 것도 조망할 수 있었다. 예. 그러네요. 접촉면을 줄여갖고 일자로 그냥 쫙. 예. 네. 만약에 바닥이 단단한 경우에는 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가로가 나요. 근데 쭉쭉쭉하니까. 바닥이 모래야. 통나무가 꿈쩍도 안 해. 이때는 그냥 접촉면을 줄이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왜냐면 다른 마찰력이 너무 많아지니까 차라리 접촉력을 줄여서 최대한 좀 수월하게 끌어보자. 네. 아니면은 가로로 통나무를 굴린다고 했을 때는 통나무 개수랑 배치랑 어떻게 이동하느냐 이거를 간격을 잘 맞춰서 전략적으로 밀어야 돼요. 멈추지 않게. 네. 통나무가 한 번에 쫙 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네네. 흐르는 것처럼. 네네네. 네. 그런 것도 전략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갈 것이다.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오르막을 오르는 거. 오르막. 딱 걸립니다. 그냥 딱 걸려버려. 그냥. 네네네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볼 때 가장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모래를 좀 썼어야 돼요. 모래. 네, 올라가는 언덕에 모래를 좀 뿌려갖고 마찰력을 좀 줄였어야 된다. 와, 오히려. 네네네. 우와. 이걸 한 다음에 도르를 쓰는 거가 이제 여기서 의견이 많이 갈려요. 엄청 얘기 많더라고요. 엄청 갈려요. 네.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이거를 제대로 실험을 해보려면 독립변인, 종속변인, 통제변인을 다 따져가지고 치밀하게 실험을 해야 됩니다. 네. 아, 근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얘기 뭐라고? 그러니까 요소들 중에 내가 고정하는 거, 바뀔 수 있는 거, 바꿀 수 없는 걸 다 정해놓고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테스트를 해야지 나와요, 답이. 근데 이게 참여한 분들도 일단 근력이 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 개의 경우만으로는 뭐가 더 빠르다, 맞다, 결론 내기는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도르래에 대한 언급은 이런 방안이 좋겠다 정도로밖에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쵸. 네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인원을 둘로 나눠요. 배를 살짝 드는 인원. 아. 처음 시작할 때랑 비슷해요. 이제 얘가 정지했어요. 처음에 비탈길로 올리면서 뭔가 계속 움직일 수 있게 네. 틈을 줘야 돼. 네. 그 다음에 도르를 당기는 인원. 도르를 당기는 인원이 한계가 있어요. 줄의 길이 때문에. 그러면 남는 인원은 배를 함께 밀어야 된다. 아하. 이렇게 일단 전력을 짜야 될 것 같고요. 도르래를 고정 도르래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냥 당기는 거야, 그냥. 네. 고정 도르를 사용을 하면은 힘에 어떤 이득도 없습니다. 그죠. 그냥 그거 있는 그대로. 네, 되는 그냥 거예요. 100% 당기는데 힘의 방향만 바뀐 거예요. 케이블 운동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어서 너무 익숙해서 그랬나? 그러니까 그냥 얘를 걸어서 당기는 거죠. 동일한 힘이 들어가면은 사실상 도르래를 쓰는 메리트가 없어요. 네, 그럼 여기서는 움직 도르래나 복합 도르래를 써야 돼. 당기는 힘은 이제 반으로 줄어요. 네. 잘 쓰면. 근데 세트장이 명확하게 안 보이더라고요. 도르래인지 도르래에 건 건지 어디 모서리에 건 건지 이런 게 명확하게 안 보여. 네. 그 중요한 게 복합 도르를 쓴 것처럼 보이는 팀도 있었어요. 이렇게 배가 이렇게 되고 N자로 돼가지고 네. 당기는 거에 배가 이렇게 딸려 있는 느낌의. 네네네. 근데 이걸 N자 형태로 당기는데 도르래 같은 경우가 최대한 힘의 방향의 정반대로 가야지 유리해요. 그러니까 벌리면 안 되고 배 쪽으로 최대한 붙어서 당겨야 힘이 제대로 들어갑니다. 벌릴 경우는 힘이 손실이 너무 커서 네. 오히려 그냥 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전부 다 케이블인 줄 알고 운동하듯이 해가지고. 아마 근데- 그 생각밖에 안 했을 거예요. 계속 이런 것만 했을 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누군가 이런 설계를 했지 않았을까. 좀 그게 좀 아쉽네요. 네, 도르래의 경험이 좀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 파악하는 능력이 좀 필요했다. 그쵸. 왜냐면은 말도 안 되는 무게를 당기는 게 도르래거든, 진짜. 설마 이게 정말 힘이 줄겠어? 하는데 거기 힘이 줄어. 과학이에요. 미션들 중에서 어쨌든 전부 다 피지컬을 쓰는 사람들밖에 없었으니까 그쵸. 서포터즈 한 명 있으면 좋겠다. 그쵸. 그전 미션을 통해 가지고 두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사람 그쵸. 5명 놔두고 네. 선택할 수 있게 지니어스 우승자 한 명. 장동민 씨. 장동민 씨. 그러니까 이게 하버드 졸업생. 네, 뭐 서울대. 걔도 근데 그 사람은 신체적으로 도울 수 없고. 어디 방 같은 데 있어. 네,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이 사람은 이미 다 풀어서 명확히 옮길 수 있었는데 참가자들이 이해를 못. 너무 어려워. 상대성 이런 거 얘기하죠. 이런 약간 속도 능력도 보고 그 다음에 또 계산이 오래 걸려가지고 막 풀고 이제 경기 끝났어. 아 잠깐만요, 통나무 4개인가요? 경기 끝났어. 이럴 수 있는 거,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있으면은 그 제작진이 숨겨놓은 요소들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재밌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사람들이 못 옮기는데 네. 걸어서 하는데 배가 막 딸려가. 와, 감동. 갑자기 찬스 쓰는 사람. 전화 찬스. 게임 설명하는데 끝나. 지금 제 배 끌고 있는데 네, 끝났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요소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진짜로. 물리학을 이용해서 전세를 뒤집는 그것도 팀도 필요한 거니까. 힘도 당연히 필요하니까. 너무 흥분했나요? 예. 네 번째 미션입니다.
신화 5종 경기 확실히 그냥 피지컬이에요. 숨겨진 과학을 찾는 거는 좀 개인적인 부분들에서 찾아야 되는데 네. 아틀라스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이게 어려워요. 이것도 사실 공평함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되게 끝도 없거든요. 그쵸, 이거는 네. 진짜 명확하게 피지컬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해요. 운도 피지컬의 하나로 볼 수도 있겠지만 맞아요. 무게중심을 잘 찾아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 근데 그 돌덩이가 무게중심이 아마 조금씩 달랐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빨리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데 본인의 몸무게도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은 내가 가벼우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 생각보다는 꽤 복잡한 미션이다. 근데 이거를 제일 잘하는 생명체가 있어요. 무슨 생명이에요? 개미. 아, 개미가 진짜 레전드입니다, 이거는. 와. 예, 개미 보시면은 항상 들고 다니죠, 뭐를. 네. 예, 그 열대림에 서식하는 개미종 중에 나뭇잎 가장자리에 떼지어서 매복하다가 엄청나게 자기 몸집보다 큰 먹이를 사냥해서 먹고 사는 개미종이 하나 있어요. 오. 요 개미종 한 마리가 자기 체중의 몇 배를 드는 줄 아세요? 몇 배입니까? 5,700배. 예? 아니 근데 개미가. 개미는 다리도 없는 게 얇잖아요. 엄청 얇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신기하죠? 네.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오. 이게 특수한 개미종이긴 해요. 일반적인 개미는 아니야. 근데 5,700배면 몸무게 1kg인 사람이 5.7톤을 드는 거죠. 예? 그리고 이 개미가 사냥을 해요, 무리지어서. 잡는 곤충, 메뚜기가 이 개미 한 마리 체중의 13,000배예요. 본인의 13,000배가 되는 체중의 먹잇감을 사냥을 집단으로 하는 거야. 무서운 애들이, 얘네들이. 우와. 그럼 그 개미가 사람만이 져요. 너무 좋은 포인트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런 거야.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네. 아까 전에 우리 토르소 드는 자기 무게 드는 네, 거, 네, 네. 이런 개미들한테는 자기 체중의 40% 진짜. 하다 졸죠. 이렇게 자고 있겠네. 5,700%를 드는데 자고 있겠네, 여기? 우리가 길에서 보면 일반 개미, 얘네들도 10배는 거뜬히 들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까? 네. 도대체 왜 이렇게 힘이 셀까? 최근 초고해상도 분석 기술로다가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오. 프랑스 소르본대 곤충학자들이 분석을 했는데 개미 내부의 근육이랑 뼈대를 확인을 했어요, 자세하게. 개미 내부에. 네. 개미 같은 경우가 이제 날아다니던 말벌의 조상으로부터 분화가 된 애들이란 말이죠. 네. 근데 얘네들이 진화를 거예요. 근데 네. 진화에 대한 내용은 또 너무 기니까 네. 그냥 우리가 보편적인 진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포켓몬 같은 진화는 아니고. 근데 다른 벌들하고 다르게 일개미 같은 경우 완전히 날개를 잃어요. 땅에만 살아요. 근데 여전히 여왕개미나 숫개미는 하늘을 날죠, 짝짓기를 위해서. 네. 근데 일개미는 비행을 완전히 포기한 거죠. 어. 분화하면서. 연구팀에서 이제 엑스선 단층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3차원 모델링 기술로 일개미의 가슴 속 구조를 봤더니 당초 비행을 하기 위해 썼던 근육 있잖아요. 네네네. 이 근육에 일개미의 목이랑 몸이랑 배를 지탱하는 근육이 더 팽창을 해서 먹은 거야. 오. 예, 그래갖고 더 큰 힘을 사용할 수 있게 재배치가 됐습니다, 근육이. 우와. 즉, 예, 날개를 잃음으로써 나머지 근육을 잘 쓸 수 있게 내부 구조가 바뀐 거죠. 그 날개 근육들이 어쨌든 여기로 붙어가지고 세진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강한 힘을 갖지 못한 개미는 도태가 됐을 거고, 날지 못하면 결국 벌크업을 해야 된다. 벌크업 된 거예요, 일단. 벌크업 된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침을 쏴서 번식하는 기생벌 같은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비행 근육 하는 자리에 배 근육을 채워요, 오히려. 오히려 뒤쪽으로. 네, 침 쏘는 능력을 강화하려고. 결국은 얘네들이 뭘 강화해서 생존에 유리해지느냐를 진화의 과정에서 이제 얻게 된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아까 말씀하신 사람처럼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 너무 좋은 질문인 게 개미가 큰 힘을 내는 게 작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왜냐면은 이거 보세요. 힘이 세다는 거, 근육의 힘이 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근육의 굵기랑 비례해서 힘이 세집니다. 굵기는 보통 이 너비를 말합니다. 너비, 그죠? 네네. 길이가 2배가 되잖아요. 그럼 이 길이를 갖고 있는 사각형은 4배가 되겠죠. 부피는 높이까지 해서 8배가 됩니다. 즉,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육은 4배가 커지고요. 네. 근육의 부피는 8배가 커져요. 이 말은 뭐냐면 근육이 커지는 속도가 부피의 속도를 절대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네, 4배, 8배니까. 우리가 커질수록 부피가 너무 빠르게 커지는데 근육은 그만큼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커지면 커질수록 무조건 불리해져요. 그럼 똑같이 크는 게 아니니까. 그쵸. 2발로 걷는 거대 로봇들이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로봇이 어느 정도 이상 커지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트랜스포머처럼 2발로 네네네. 걷기가 힘들어져요. 뭐 선가드나 이런 건 다 거짓말이네요. 다 거짓말이죠. 와.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 무조건 아래쪽이 훨씬 무거운 바퀴 형태가 되는 게 맞고 이 커진 무게만으로 그냥 다리가 부서질 겁니다. 결국 건남이나 트랜스포머 이런 것들은 안 나오는 되게 힘들죠. 그걸 가능하려면 사람만한 거는 모르겠는데 훨씬 크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와, 속상하네. 네. 지 다리도 못 버텨. 와, 많이 속상하네. 근력이 안 돼. 그러니까 막 허벅지 막 이래야 돼요. 그러려면. 이걸 비교를 해보면은 개미가 만약 사람처럼 커진다. 그러면 개미가 5,700배 드는 애인데 대단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일반 개미도 10배를 드는데 사람의 힘에 비해 7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약골이 돼요.
와 그냥 바로 한 대 때리면 끝나네요. 그냥. 개미의 요 근육 상태를 사람처럼 키우면 얘 갖고 있는 근육이랑 얘의 무게를 비교했을 때 사람보다 훨씬 약골이다. 우리가 센 편이다. 근데 미시 세계에서는 신기한 일이 있다. 예를 들어 H님이 개미만큼 작아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개미보다 7배가 더 세지는 거야. 그러면 저는 뭐 몸무게에 10,000배, 그러니까 35,000배 드는 거지 막. 35,000배. 와 씨. 개미 이게 평정하겠대요. 그냥 쓸죠. 근데 다른 개미들 다 근데 그래.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운이 좀 따라야 돼요. 처음에 이걸 들어 올리는 순간에 1위가 결정됐어, 솔직히 말해. 아 그죠. 네, 보자마자 알아요. 초반에 자리 잡는 게 너무 중요해. 네, 초반에 안정적인 자세를 잡는 경우에는 네. 균형 유지하는 데 에너지를 안 써요. 버티는 데만 써. 초반에 들어 올렸을 때 운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들고 있는 형태나 구조나 잡는 위치가 다 다르니까. 이 상황에서 딱 들어 올렸는데 만약에 정말 블럭처럼 딱 꼈어. 그럼 여기서부터는 장기전으로 들어왔을 때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가 없어요. 근데 만약 이게 안 됐다. 흔들흔들 할 때마다 얘를 잡아주느라고 에너지를 써요. 거기서부터 이제 갈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 와 처음 한번 딱 진짜 그게 네. 너무 큰 포인트네. 그쵸. 와 가가지고 돌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거를 좀 보면서 근데 사실은 들어보기 전까지 알기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우로보로스의 꼬리로 가겠습니다. 네 탈락자가 나오는 순간 우승자가 결정될 수도 있는 시스템입니다. 왜일까요? 넷이 뛰어요. 네 내쉽대요. B가 A를 잡았어. 네. 그러면은 이미 B는 A를 잡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 간격을 줄였을 거예요. 그만큼 이쪽에 있는 C와 D와는 더 멀어져요. 네 이만큼 멀어졌어요. 그쵸, 그쵸. 네. 얘를 잡는 순간에 얘가 그 다음 사람을 잡으려면 2배. 단순히 90도가 아니라 180도를 가야 되는 네, 상황이 네, 벌어지는 네. 거죠. 물론 이게 사람마다 체력은 다르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거는 한 명을 잡으면 그 사람은 다음 사람을 잡는 게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물론 내가 빨라져서 잡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말은 그만큼 내가 에너지를 썼다는 거예요. 제일 베스트는 똑같이 달리면서 누군가가 지치는 건데 그 경우에는 나는 한 명을 잡는 순간 절대 1위는 불가능한 상태가 돼요. 그거를 넘어서려면 그러네. 엄청난 피지컬이 필요해요. 넷이 달려. 그러다가 얘가 느려져서 잡혔어. 얘가 그 다음 사람을 잡으려면 이만큼을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끝이 없어요. 예를 들어 얘가 잡혔어. 얘랑 얘는 조금 더 수월하겠죠, 얘를 잡기가. 네네네. 그럼 이 상황에서는 가장 안 잡힐 가능성이 높은 애는 방금 잡힌 애 다음 사람. 그럼 네. 여기서 결정돼 버리는 우승자가. 한 사람이 잡히는 순간 여기서 그냥 결정돼 버린다. 이걸 넘어서려면 엄청난 정신력과 피지컬이 필요한 거예요. 체력이 미친 듯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공평하게 하려면은 탈락자가 나올 때마다 자리를 재배치해야 됩니다. B 해가지고 잡히면 B 다시 잡히면 B 다시 이제 세 명, 120도씩 가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B 하면 이제 180도씩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앞 사람이 느려지는 것 때문에 나의 우승 여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진운이 중요한데 다행인 거는 이 자리 배치를 아마 뽑기로 했을 걸로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운도 피지컬한 요소로 볼 수 있다.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럼 니도 빨리 뛰면 됐잖아라고 반문할 수는 있겠네요. 근데 그만큼 힘들죠. 시작점을 계속 끊어준다라는 게 좀 공평함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경기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저희의 입장인 거고 네네네. 실제로 운으로 대진표를 정하고 위치를 정했다면 문제 없다. 그렇죠.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제 시지프스 형벌로 가볼게요. 여기서는 그 윤성빈 선수가 또 욕을 그렇게 또 시원하게 하셔갖고 네, 아우, 씨, 또 이슈가 마지막에. 됐죠. 네, 마지막에 네. 시원하게 누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막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더 팬이 됐다. 어떤 분은 좀 놀랐다. 근데 개인적으로 윤선빈 씨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윤선빈 선수 같은 경우가 욕을 한 게 과학적입니다. 그러니까 윤선빈 선수의 탓이 아니다. 이 말씀 좀 드리려고. 그러니까 네. 혹시나 욕설을 한 것 때문에 좀 이슈가 되는 게 있다면 굉장히 과학적인 거다. 왜냐면 통증을 참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경기예요. 시지프스 형벌도. 과학적으로는 통증을 줄이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게 입증된 겁니다. 욕설은. 오, 네. 소리 지르는 것 같은 그쵸. 건가요? 그쵸. 아. 영국 킬 대학이랑 센트럴 랭커셔 대학에서 연구팀이 연구를 한 거예요. 영국인과 일본인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지원자들한테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손을 얼음물 속에 넣게 합니다. 영국인과 일본인 각각 절반의 지원자들한테 고통이 느껴지면 자신의 모국어로 욕을 해라. 나머지 절반은 욕을 하지 마라. 이렇게 주문했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됐어요? 욕설을 한 영국인 지원자가 1분 18초를 견딥니다. 근데 욕설을 하지 않은 영국인은 고작 45.7초 만에 손을 빼는 거야. 욕을 할수록 고통을 버티게 되는 거야. 일본인도 욕설을 하면 55.6초를 버텨요. 근데 욕을 안 한다? 25.4초를 버텨요. 절반도 안 돼요, 진짜 이렇게 돼. 욕을 하는 것은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이 된 거죠. 아니 그런 걸 안 돼. 진짜 쌍욕을 해야 돼. 윤성빈 선수가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인 플레이라고 봐요. 정말 과학적으로 플레이를 한 거니까 이거를 욕했다는 걸로 문제 삼는 것보다는 굉장히 과학적인 이해도가 높은 플레이였다. 아, 이미 본인이 알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피지컬 백 시즌2 이런 거 나왔을 때 선수들이 뭐 욕을 한다. 그러면은
이 녀석 과학적이구나. 6개월 훈련을 받을 때 네. 교관님들이 욕을 하면 때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훈련 받을 때 너무 힘들면 욕해야 돼. 네. 그치. 하면서 막 그 IBS 막 위에서 밟을 때도 하면 잘 되죠. 버텨줘. 네. 그런 거 없이 하면 살려주세요. 맞아. 교관분들도 과학적인 걸 사고를 하신 거죠. 일단은 이 연구의 결과는 욕과 무관하게 영국인이 잘 버틴다. 신사의 나라. 네, 신사의 나라 잘 버틴다. 신사의 나라. 일본인보다 잘 버틴다. 그리고 여기서 욕을 하면 더 잘 버틴다. 1분을 넘겼잖아요, 영국인은. 네. 그 다음에 참지 말고 욕을 하면 통증이 완화된다. 그리고 욕하는 걸로 절대 뭘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그냥 욕을 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이 나쁜 사람 이런 건 안 돼. 네네네. 진짜 누가 봐도 쌍욕을 해야 돼요. 넌 차갑구나. 뭐 이런 건 안 돼. 그런 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건 과학적인 방법이다. 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성민아 고생했다. 네가 통증을 참는 방법 진짜 알았구나. 그러니까. 윤선미 선수 훌륭하십니다. 스포츠다, 뭐 이렇게 운동이다, 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온 힘을 다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멘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과학의 눈으로 안 보면 네. 아니 왜 촬영 중에 욕을 하지? 부정적인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과학의 눈으로 딱 보면 저 친구 굉장히 과학적 이해도가 높네? 이론을 실전에 적용하는 친구네. 올림픽에서도 욕을 대중화해야 돼요. 세계 신기록이 많이 바뀔 것이다. 부대에 있을 때도 막 훈련 받을 때 소리 지르면 교관들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한계치 도달해가지고 못하는데 눈 돌아가지고 으아 뭐 이렇게 하면 얘가 되니까. 그 순간까지 왔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네. 그래서 힘들 때는 욕을 하시면 좋겠다. 형님 이렇게 됐는데 피지컬 100 시즌 2 했는데 시작부터 매달려서 다 욕하고 있어. 욕쟁이 할머니 한번 나오시고. 이렇게 하고 사실 나머지는 뭐 저희가 과학적으로 할 거는 파이널 미션이 여러 개가 있는데 사실 오각줄다리기 정도는 좀 오각줄다리는 해야죠. 오각줄다리 같은 경우에 위치에 따라 불리하지 않은가 이런 질문이 많이 있었어요. 맞아요. 이거는 사실상 위치가 너무너무 중요한 게임입니다. 근력이 좋다, 무겁다, 그 사람들 옆에 있으면 무조건 유리해요. 이거랑 비슷하게 비교해 볼 만한 게 그 솔로 지역 시즌2에 나오셨던 덱스님. 네네. 삼각줄다리기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쵸. 처음 덱스님 오셨을 때였거든요. 나머지 두 분이 전략을 설계를 했어야 돼. 덱스 보내버려야 된다. 그래서 덱스님 인기가 확 올라간 것도 사실 거기서 두 명을 한 방에 끝낸 거 있었거든요. 있죠. 그냥 끝냈어요. 박살냈으니까. 네.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두 분이 빠르게 같은 쪽으로 붙어서 같이 끌어야 돼. 힘을 같이 모아야겠다. 어떻게 UDT를 실전인데. 어쨌든 공정한 경기를 했겠죠. 맞아. 네. 이 오각 줄다리기도 비슷하다. 위치가 매우 중요하고 근력 좋고 무거운 사람 쪽에 있어야 되는데 자리 배치로 승률이 결정나 버려요. 이것도. 내가 있는데 양쪽에 무거운 사람이 있어. 네. 그럼 이쪽 둘은 그냥 패배 확정이에요. 몸무게를 다 세팅해서 배치하는 것도 어렵고 참가자의 몸무게를 예측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자리 배치를 아마 뽑기로 했을 것이다, 이것도. 그래서 아마 이것도 운도 어떤 피지컬의 요소로 봤을 것이다 보는 거죠. 운이 작용하지 않는 게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만 했다면 돼. 룰을 확인했고 뽑기로 자리 배치를 했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건 공정하다 보는 거죠. 오늘 딱 첫 번째 사전 퀘스트부터 지금 파이널 미션까지 형님과 함께 과학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방안이 있을까? 또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준비가 더 좋지 않을까?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형님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쵸. 네. 일단은 근데 개인적으로 저도 너무 재밌게 봤던 시리즈였고 맞아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공들여 만든 미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재미 요소를 더 첨부할 수 있는 거지 사실 이거를 0에서 처음 만들어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스케일도 굉장히 크고 세트도 정교하고 아마 참여하신 100분께서 요 세트 안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만족도가 높았을 거예요. 재밌었어요. 네, 그죠. 약간 재밌었어요. 왜냐면 설레임과 긴장감 그리고 쾌감 그쵸. 이런 많은 감정들이 엄청 공존하는 곳이었어요. 대립관계에도 불구하고 다 리스펙. 그쵸. 이런 것도 너무 멋있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과학자의 자문이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너무 생각이 좋았죠. 들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자문에 참가한 과학자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집어줬으면은 게임 방식이나 룰에 대한 논란을 좀 줄일 수 있을 수 있다. 맞습니다. 시즌2가 있다면 과학자 자문을 꼭 넣으면 좋겠다. 옆에 계시니까. 네, 저도 열려있으니까. 더욱 재미있고 과학적인 미션으로 피지컬백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진 미션들을 약간 스포츠화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배끌기 체험관. 막 전세에서 배끌러 오는 거야. 테마파크 같은 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희망적인 생각이 드는 우리나라의 또 어쩌면 최고의 예능 중에 하나가 됐죠. 앞으로도 또 이 명맥을 잘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런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저도 뭐 참가자로서 너무 아쉽지만 정말 아쉬웠거든요. 저는 사실 팬저에 인정하지만 너무 아쉬웠어요. 이제 잊고 지내고 있다가 방영이 되면서 조금 더 많이 아쉬움이 생겼었거든요. 제작진 여러분들께 뭐 이런 말씀 제가 드리지 못했지만 참가자로서도 그리고 시청자로서도 즐겁고 보면서도 행복하고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네, 형님 어쨌든 오늘 저희 또 채널에 처음 오셔가지고 네네. 네, 와, 또 많은 이야기와 아, 그러니까요. 네, 저 간만에 수업 받는 기분이어가지고 과학을 많이 덜어냈는데 사실. 한번 소감 한번 아, 네. 해서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에이전트 H님 덕분에 좋은 채널 와가지고 또 이렇게 과학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안될과학이라는 또 좋은 과학 채널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과학이 궁금하시면은 또 저희 채널 많이 놀러 오시고 앞으로 또 H님과 함께 또 재미있는 것들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개도님이랑 군대 과학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하는데 군 생활할 때 시간이 안 가는 것부터 뭐 그런 부분들까지 혹시나 과학적인 또 연관이 있을까 한번 또 좀 풀어보고 싶은데 혹시나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좀 궁금한 것들이 있다 뭐 썰들 뭐 이런 건 과학이 있나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우리 그걸 토대로 또 형님 한 번 더 모셔가지고 또 과학적으로 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봐도 좋겠다. 좋습니다. 네, 그때 한번 제가 또 한번 요청 한번 드릴게요. 아, 형님. 좋습니다. 오늘 형님이랑 같이 하게 돼서 너무 또 즐거운 시간이었고 혹시나 또 오늘 재밌게 보셨으면 또 우리 개도 형님 채널도 많은 사랑 해주시면 너무나 아주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 미션 파서블 에이전트 H 안될과 궤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